이 방에 들어왔던 아이들은 대부분 아까 풀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선택하는군요. 당연한가요? 그럼 이제 파란 방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시죠. 여기는 어떤 문제를 선택할 거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냥 비슷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도 향상되고. 알 수 없었던 거를 배우는 거니까. 그냥 비슷한 문제 아까 풀어봤으니까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두 개의 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선생님 말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아이들은 아까 문제를 푸는 동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끝까지 잘 노력하는구나. 차분하게 하더니 어려운 것도 다 맞았네.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빨리 잘 푸네.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선택한 아이들은 이런 칭찬을 들었죠. 잘한다, 머리 좋네. 아까 그건 어려운 문제였는데 머리 좋은 편이구나. 정말 이상하죠? 똑똑하네, 문제 금방 똑똑하다고 이해해. 칭찬해 주었는데 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쉬운 문제를 선택한 걸까요? 주방에는 좀 비슷하지만 확실히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를 택하고 싶다. 머리가 좋다는 칭찬은 자기가 수행한 과제가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지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렵고 새로운 과제를 해서 실패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새롭고 어려운 과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새롭고 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여태까지 이 문제를 풀었던 유진 친구들의 점수들이 있어. 그리고 이 상자에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 풀이 방법들이 들어있어. 어떤 상자를 선택할 거야? 하나는 문제풀이 방법이고 또 하나는 친구들 점수입니다. 문제풀이 방법? 네. 아까 틀렸던 문제들이랑 그런 거, 그 문제들 풀이 방법이 좀 궁금했어요. 틀린 문제를 알아야지 다음으로 또 안 틀리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방법을 알면 따라잡을 수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 궁금해? 친구들의 점수요. 친구들 점수 보고 싶어? 네. 엄청 궁금해요. 참 궁금해 어떻게 했는지? 네.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문제 푸는 방법 대신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누구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틀렸는지? 네. 한때 신문과 텔레비전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과학 영재, 수학 영재, 언어 영재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던 그들은 왜 평범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뛰어난 영재성은 전부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너무 초반에 기대심을 키워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점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들죠. 괜히 들쑤셔가지고 그때 너무 가슴 부풀었고 기대했고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Because for them, working hard means, nope, you're not as smart as you thought. So in a sense, they'd rather not work hard, not do well, but people still think, oh, he's a genius or she's a genius, if only they worked hard
they do well. So there's a way in which they're preserving their image as a genius. 미국 워싱턴 대학의 로버트 클로닌저 박사는 끈기를 기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People that are persistent are very eager to work. They're ambitious, and they also tend to be perfectionists.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끈기를 만드는 두뇌 회로가 활성화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로버트 클로닌저 박사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로 속에 생쥐를 집어넣고 도착점에 도달해도 곧바로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끈기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Because then they always expect to succeed or they quit. It would be much better to point out to them with calmness and with respect what they could do better in the future. Otherwise, you'll get children who always expect to receive praise no matter whether they do a good job or a poor job.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그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좌절을 배워야만 생겨나는 것이죠. 꼭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남아 있습니다. 칭찬을 듣던 아이들에게서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반응들이 포착됐죠. 똑똑하네. 똑똑하네.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승원의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칭찬을 듣는 아이들 얼굴에는 기쁨은커녕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I push this farther than Carol Dweck does because I think the problem is not just what we praise kids for or how much we praise. The problem is the idea of judging them. Praise is judgment. It would be a false dichotomy to say either we praise our children or we are cold, chilly, withholding, sterile, and so on. No, in fact, it's praise that is controlling and not truly loving. 이곳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는 작은 도서관일 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10명의 아이들은 지금부터 100분 동안 이곳에서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군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보여요? 네.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칭찬 스티커 판과 책을 같이 가져오면 선생님이 뭘 줄까요? 그죠? 이거를 주죠. 맞습니다. 칭찬 스티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칭찬법이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받으러 선생님에게 가는군요. 아, 빨리 읽었네. 칭찬 스티커 하나를 붙여줄게요. 여진이가 첫 번째 칭찬 스티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갑자기 책을 고르는 하늘이 마음이 바빠집니다. 책장을 넘기는 재호 손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스티커를 받으러 가야겠군요. 칭찬 스티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진이가 또 뜁니다. 잘했어요. 그새 칭찬 스티커를 6개나 받은 여진이.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책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 150권과 유치원생들의 책 150권이 함께 꽂혀 있죠.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글자는 적고 그림이 많은 유치원 아이들의 책. 지금 이 아이들이 책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When I get a reward for reading a book, I will tend to be less interested in reading because now I'm just doing it to get the praise or the reward. I will tend to choose the easiest possible book so I can get through it quickly and get the reward. And I will read it in a more superficial fashion because the goal is to finish. It's not to understand. 예쁜 걸 좋아하나 봐요. 그죠? 중요한 거. 이제 아이들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이날 여진이는 10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아주 힘겹게 29개의 칭찬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마다 30개, 29개, 26개, 그리고 23개. 참 잘했어요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분 동안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은 그중 22권 뿐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본 모습인가요? 여진이가 책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근데 지금 동생이 보는 책 같은 종류를 다 갖고 와서 빨리 보고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책을 보고 가서 스티커 받아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거를 붙임으로써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확 완벽하게 노출이 될지는 몰랐어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엄마가 스티커를 붙여줬지. 너는 이거를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스티커를 뺀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도 스티커에 집중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칭찬 스티커의 역효과입니다. 이 책을 보는 거는 내가 즐거워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칭찬 스티커를 얻기 위한 어떤 보상의 수단으로 이미 다 설명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이나 어떤 그거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촬영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